자, 우리 여기 프로그램에서 추가해서 섹션 부분을 하나를 추가할게요. 여기서의 섹션은 어차피 이 프로그램 제로라고 하는 데서 그냥 조금 그냥 구분해서 사용하기 위한 그런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는 어차피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하나의 프로그램.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돌아가는 다른 그냥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 시작 버튼을 누르면 0.5초 온, 0.5초 오프, 온, 오프를 반복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봅시다. 자, 우리가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시작되고 정지 버튼을 누르면 정지하도록 그렇게 이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접점 C 입력하시고 똑같이 우리 PB1 기존에 등록해 놓은 PB1이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PB1으로 할게요. PB1 눌렀을 때, 자, 어차피 자기유지 만들 거니까 그냥 PB2 그대로 그냥 이어서 쭉 쓰겠습니다. 하고 코일 출력 O 하고 이거는 LP 램프 1 자, 그 다음에 요 PB1에서 우리 아래 접점 아래 삽입 W죠. 요거 이렇게 하면 바로 저기유지 코일 들어가죠. 이거를 우리 LP라고 하지 말고 램프는 우리 나중에 연결을 하고 여기에는 그냥 우리 일반적인 다른 접점을 그냥 하나 넣어 볼게요. LP라 하지 말고 그냥 오토라고 한번 해볼까요? 오토라고 하는 하나의 코일을 만들어 놓습니다. 오토는 글로벌 변수로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자, 해서 여기도 오토. 자, 우리가 푸시 버튼을 눌러서 오토 신호를 지금 살린 겁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 렁 추가 R 입력하면 되죠. R 입력해서 자, 오토일 때 오토 신호가 살면 C 입력하고 오토일 때 타이머를 하나 추가를 할 겁니다. 여기다가 타이머 이쪽에서 타이머 중에 TON BTN은 T샵 500ms 500ms죠. 자, 출력은 여기다가 5 입력을 해가지고 LP1 자, 오토 신호가 살았을 때 0.5초 있다가 램프가 들어오죠. 그러면 자, 여기다가 램프를 자, 우리 여기 지금 인스턴스 명 이렇게 돼 있죠. 인스턴스 변수명 입력이 안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 아직 빨갛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변수명 입력 들어가서 여기다가 그냥 T1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T1 타이머 1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접점 C LP1일 때 램프가 살았을 때 타이머를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자, 인스턴스 이름은 T2 시간은 T샵 500ms 자, 타이머 2로 앞에 거를 끊어 버릴게요. 슬래시 T2 자, 여기서 그냥 T2가 아니라 T2.Q네요. T2.Q 이렇게
자, 여기까지 뭐 다 되셨나요? 네, 그죠? 우리 이제 그냥 오토 신호를 살려서 푸시 버튼으로 오토 신호 살리고 오토 신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첫 번째 타이머, 두 번째 타이머에서 0.5초 온, 0.5초 오프의 동작을 이제 반복시켜서 램프를 이렇게 이제 깜빡깜빡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그 뭐 장비에 보면 타워 램프라든가 파일럿 램프 같은 것들은 뭐 계속해서 이제 장비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깜빡이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켜져 있거나 아니면 꺼져 있거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런 클럭 접점들, 뭐 일정한 주기로 움직이는 이런 클럭 접점들을 이용을 해서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기능을 많이 쓰다 보니까 PLC 메이커들이 이런 소위 말하는 클럭 접점을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접점만 그냥 접점 하나만 갖다 쓰면 혼자서 깜빡깜빡 하는 그 접점이 그냥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제 그것도 딱 몇 가지의 케이스에 대해서만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뭐 0.5초 온, 0.5초 오프. 이거는 1Hz죠. 1초 주기로 움직이는 거. 뭐 아니면 2초 주기. 그러니까 1초 온, 1초 오프.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그 이제 사이클 타임을 딱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접점들은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사용자가 원하는 게 뭐 1초 동안 온이고 0.5초 오프다. 뭐 아니면 뭐 시간이 서로 이렇게 이제 좀 다른 형식으로 뭔가를 이렇게 움직이게끔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사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타이머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램프 하나만 만약에 쓰는 경우라면 그냥 하나를 이렇게 쓰면 되겠지만, 만약에 내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라인에 PLC 하나 가지고 이제 제어하는 하나의 라인에 이런 비슷한 이거랑 똑같은 기능을 가지는데 다만 시간감만 다른 그런 이런 어떤 클럭 형식으로 만약에 다른 램프도 또 살려줘야 된다. 램프 하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램프를 상황에 맞게끔 다르게 이제 다른 시간 클럭으로 움직이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러면 이걸 다 카피해 가지고 그때그때 이 타이머 시간을 다 수정해서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동작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하나의 펑션 블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시간값만 넣어 주는 거죠. 그걸 우리가 펑션 블록으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겁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펑션 블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펑션 블록의 입력은 뭐고 출력은 뭐다 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타이머를 한번 보게 되면 타이머 펑션 블록은, 자, 얘는 입력이 in과 pt라는 게 있어요. 그죠? 왼쪽에 있는 게 입력 파라미터, 오른쪽에 있는 건 출력 파라미터예요. 타이머 펑션 블록은 입력에 해당하는 게 in이라는 것과 pt라는 게 있어요. 그죠? 자, in은 불 타입으로 시작에 해당하는 신호예요. 그 다음에 pt는 시간 값을 설정하는 시간 형식의 값이에요. 그 다음에 q는 타이머가 완료됐을 때 나가는 불 타입의 출력, et는 경과된 시간을 나타내주는 시간 형식의 출력,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펑션 블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 왼쪽에다가 입력 요소가 있어야 되고 오른쪽에는 출력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펑션 블록에서 입력 요소는 뭐가 돼요? 입력 요소는 일단은 시작이라는 신호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시작이라는 신호는 결국 이런 어떤 하나의 불 타입의 신호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불 타입의 신호가 하나 딱 들어왔을 때 깜빡깜빡이는 동작, 요 동작을 반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출력은 불 타입으로 출력이 하나만 나오면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펑션 블럭, 우리가 새롭게 하나 만들고자 하는 펑션 블럭의 형식은, 자, 이렇게 이제 펑션 블럭 박스가 있겠죠, 그죠? 이 펑션 블럭 박스가 있고, 요 놈의 입력 중에 우리가 뭐 스타트라고 할까요? 얘를, 자, 스타트라고 하는 하나의 비트 신호가 이제 필요하겠죠. 타입은 불 타입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거는 온 타임과 오프 타임이 서로 다른 하나의 그런 그 클럭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는 온 타임이라는 게 하나 필요하고, 여기는 오프 타임이라고 하는 게 하나 필요하죠. 자, 형식은 전부 다 타임 형식입니다. 타임 형식. 형식이라는 거는 우리 데이터 타입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죠? 연결할 수 있는 데이터의 타입. 자, 이게 이제 입력 파라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력 파라미터는 실제 출력 램프가 되겠죠. 그죠? 그럼 뭐 여기를 그냥 아웃이라고 합시다. 아웃. 또는 뭐 아웃풋 뭐 이런 식으로. 얘도 타입은 불 타입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자, 이 펑션 블록의 이름은 블링커라고 할까요? 블링커. 뭐 사실 우리 전기 쪽에서 뭐 플리커 이렇게 이제 온오프를 서로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건 이제 플리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얘는 깜빡깜빡이니까 이제 얘는 그냥 블링커라고 이렇게 합시다. 블링커. 이놈의 이름, 이 펑션 블록의 이름은 블링커예요. 그래서 펑션 블럭의 이름을 만들어 줄 때 펑션 블럭을 의미하는 FB를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붙여줍니다. FB 언더바 블링커. 이렇게 이 펑션 블럭의 이름을 FB 블링커라고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자는 거죠. 자, 여기 펑션 블럭이 있죠, 그죠? 펑션 블럭에서 추가를 한번 해봅시다. 추가 레더. 자, 펑션 블럭 제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놈의 이름 변경해서 FB 언더바 블링커. 자, 이놈을 열어보면 뭐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을 편집하는 화면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죠? 똑같이 생겼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변수 테이블 항목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변수에는 여기서 사용하는 입출력이 있고 외부 변수가 있고 내부 변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더블 클릭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입력 이름을 우리가 스타트라고 하기로 했죠. 그죠? 자, 스타트. 이름 스타트. 자, 입력이고, 그죠? 입력이고, 데이터의 형식은 불 타입이다. 또 하나 추가, 인서트. 자,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온 타임이 있죠. 그죠? 온 타임. 자, 타입은, 방향은 입력이고, 데이터의 형식은 타임이죠. 타임. 자, 인서트 눌러서 또 추가. 이번에는 오프 타임. 마찬가지로 타임 형식. 자, 그 다음에 또 추가. 이번에는 출력이 있죠. 아웃풋. 출력이고, 형식은, 입출력은 출력이고, 데이터는 불 타입이죠. 자,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이 펑션 블럭을 딱 이렇게 이제 설계를 했다면, 거기에 맞게끔 지금 입력 변수, 출력 변수를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게 이제 입출력. 입력이냐, 출력이냐.
그걸 지금 할당을 해준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프로그램 했던 요 두 줄 있죠, 그죠? 요 두 줄을 컨트롤 X 해가지고 여기다가 컨트롤 V. 자, 이렇게 이제 붙여넣기를 하고 여기서 이제 수정을 좀 해줄 겁니다. 그대로 쓰지는 않을 거고 이제 수정을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오토라고 돼 있는 요 신호 있죠? 요 신호는 이제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그죠? 스타트. 요거죠. 스타트. 자, 그 다음에 타이머 1은 우리가 여기서 내부 변수로 사용할 거예요. 내부 변수. 그래서 T1이고 형식은 TON 이렇게 이제 넣어줄 겁니다. T2도 마찬가지죠. 그럼 여기다가 또 하나 추가를 해서 T2 형식은 TON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LP라고 되어 있는데 LP가 아니고 여기는 아웃풋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웃풋. 자, 그 다음 이제 시간값을 우리가 처음에는 500ms라고 하는 상수값을 넣어줬지만 이제는 500ms가 아니라 여기는 온타임, 그죠? 여기는 온타임, 여기는 오프타임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펑션 블럭을 완성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다시 그 부분으로 돌아가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기동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건 그냥 여기다가 그대로 놔둔 겁니다. 기동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가 그냥 스타트 스톱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한 거고. 자, 롱 하나 추가해서 펑션 블록 추가는 F 키입니다. F, 알파벳 F. 그래서 F를 딱 입력을 하면 펑션 블록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검색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FB 하면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FB 블링커가 뜨죠. 네,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그놈의 인스턴스 이름을 넣어줘야 돼요. 그죠? 인스턴스 이름. 우리가 FB 블링커라고 하는 것은 그 해당하는 펑션 블럭의 이제 모체의 이름이고 이걸 가지고 와서 쓰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다가 하나의 그냥 이름을 붙여줘야 됩니다. 이름을. 그래서 보통 이름을 붙일 때는 소문자로 이렇게 이제 많이 써요. FB라고 하는 뜻으로. FB 블링커 1 이렇게 넘버를 붙여주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온타임. 온타임은 우리 타이머 형식에 맞게끔 T샵. 자, 온타임은 1초로 하겠다. 오프타임은 0.5초로 하겠다. T샵 500ms. 아웃풋은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연결하고자 하는 램프를 아웃 5죠. LP1 넣어주겠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스타트에는 오토라고 하는 접점 하나 넣어줘야 되겠네요. 그죠? 여기다가 C 해서 오토. 자, 오토 신호가 살았을 때 이렇게 동작할 수 있도록. 자, 일단은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동작이 잘 되는지.
우리 온타임, 오프타임이 바뀌었네요. 그죠? 예, 온타임, 오프타임이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수정을 할 때는 원래 펑션 블럭에 들어가서 이제 수정을 해야 되겠죠. 여기가 오프타임이네요. 그죠? 여기가 오프타임. 여기가 온타임. 자,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해서 실행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 그러면 이제 뭐 요거 하나, 램프 하나 깜빡이기 위해서 요거를 썼다면 당연히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이제 우리가 펑션 블럭은 재사용성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우리 렁 하나 더 추가해서 똑같이 일단 오토라는 신호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펑션 블록 하나 더 갖다 붙여 놓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FB죠. 마찬가지로 FB 블링커. 인스턴스 이름은 FB 블링커 2. 자, 여기는 온 타임을 2초로 하고 T 샵 ES 오프 타임은 T 샵 1초로 합시다. 이렇게 타임을 좀 다르게 하겠다. 자, 출력 5 입력하고 여기는 램프 2. 이번 램프에 대해서는 이렇게 2초 동안 온이고 1초 동안 온이 되는 오프가 되는 이런 타이머로 동작을 시키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서로 다른 시간으로 움직이는 플리커가 만들어졌죠. 그죠? 하나는 1초 온, 0.5초 오프. 하나는 2초 온, 1초 오프. 우리가 지금 사용자 펑션을 엄청 지금 간단한 거를 한번 만들어 봤지만, 이 사용자 펑션 블록에는 엄청나게 또 많은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클래스 아니면 이런 펑션 블록을 만드는 아주 또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캡슐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캡슐화.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배우셨으면 그 캡슐화라고 하는 걸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캡슐화는 뭐냐면 우리가 그 캡슐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외부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 캡슐 안에서 동작하는 어떤 로직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입력 파라미터와 나가는 출력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장비 회사에서 장비 프로그램을 할 때, 진짜 이 장비 지금 현재 여기에 이 장비를 동작시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레시피 같은 것들, 그죠? 아주 그 회사만의 고유한 어떤 알고리즘이라든가 아니면 고유한 어떤 레시피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원료를 배합하는데 그 원료의 비율을 딱 감춰야 된다. 그죠? 그런 건 고유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장비 발주처에서 이거 우리 유지보수 해야 되니까 프로그램 다 깔아. 프로그램 빨리 다 내놔라. 이러면 모든 게 다 오픈이 돼 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펑션 블럭화 시켜 놓으면 이 펑션 블럭을 딱 잠궈 버릴 수가 있거든요. 펑션 블럭을 열어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 이 펑션 블록 안에 있는 그 어떤 고유한 로직이라든가 뭐 어떤 레시피라든가 이런 것들을 딱 보호할 수 있어요. 캡슐화 시킬 수 있어요. 펑션 블록을 사용하는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왜 이제 자동차 쪽, 그 주로 지멘스 쪽을 쓰고 있는 자동차라든가 제철이라든가 이제 이런 쪽에 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인버터 하나, 모터를 구동하는 그 인버터 하나에도 펑션 블록이 굉장히 입력과 출력이 길게 이렇게 이제 하나가 나옵니다. 왜냐? 그
컨베이어 하나 구동하는 거에도 여러 가지 부가 조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여러 가지 입력되는 조건들. 그 다음에 또 그 인버터 하나에서 나올 수 있는, 모터 하나 구동하는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알람이나 이런 어떤 출력들, 이런 것들이 부가적으로 또 출력으로 또 이렇게 나오게 되죠. 실린더 제어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펑션 블록으로 만들어서 그냥 우리가 필요로 하는 IO들만 거기다가 이렇게 탁탁탁 할당만 해주면 내부에서 그 조건 됐을 때 그냥 탁탁탁 동작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그냥 실행돼서 출력 딱딱딱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펑션 블록 방식의 프로그램 형식,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